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대장동 관련 사건에 대해서 유동규 씨 증인신문이 오늘도 계속됐는데 증인신문 도중에 유동규 씨 멘탈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40분 동안 고개를 떨군 채로 증인신문 하는데 답변을 못했고 그냥 끝낼까 했는데 재판장이 그렇게 하면은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 그냥 답변을 안 하면은 답변 안 하고 묵묵부답했다라고 기재를 하고 계속 질문을 해라. 그래서 40분 동안 변호인이 대답도 없는 유동규를 향해서 계속 질문을 했고 유동규 씨는 고개를 떨군 채로 40분 동안 묵묵부답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수시로 뒷모습을 보면서 지금 멘탈이 터졌구나. 무슨 일이 있었냐 도대체. 유동규 씨가 멘붕이 온 것이요. 유동규 씨와 과거에 한 5년 정도 만남 또는 연락을 주고받았던 술집 여직원, 실장이라고 불리던 여직원, 나중에는 본인의 가게를 오픈해요. 이자카야를 오픈을 하는데 거기에 개업할 때 유동규 씨가 1,500만 원을 뭉칫돈을 갖다 지원해주고 했던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모 씨인데요. 이 이모 씨가 지난해 9월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증언을 했던 거예요. 유동규 씨가 개업할 때 1,500만 원을 뭉칫돈으로 가져왔었다. 개업하는데 보태 쓰라면서 주었다. 이 얘기를 예상치 못한 증언을 했던 바로 그 증인인데 이 증인이 그날 증언을 하고 나서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에게 법무법인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 변호사님 바꿔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백콜을 했더니 내가 너무 무서워서 법정에서 못한 얘기가 있다라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때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았던 내용 두 가지거든요. 크게 유동규가 100억을 벌어오겠다면서 나한테 보관하라고 했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 알면 큰일 난다. 내가 토사구팽 당할 수 있다. 라면서 입단속을 시켰다. 이 내용을 지난해 9월 법정에서 증언을 못하고 증인신문 끝나고 나서 변호인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이 얘기를 제보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님 절대 비밀 지켜달라. 지금 내가 너무 무섭다.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 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진술을 하겠다. 지금은 무서우니 이 내용을 변호사님만 알고 있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지금까지 이것을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은 정치적 상황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이런 제보 내용이 또는 진술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당장 큰 위해를 당할 것 같지는 않으니 이제라도 재판부에 큰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제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근데 이걸 제출하면서 이야기를 증인신문하고 나중에 휴정시간 이후에 검사가 이의제기를 하고 변호인이 이따가 유동규 증인신문 끝나고 유동규 퇴정하면 그때 재판부에 말씀을 드리겠다 또는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검사가 계속 항의를 하고 재판부도 그 유동규 씨도 이제 난리를 치거든요. 아까 나한테 그렇게 물었는데 도대체 근거도 없이 또 거짓말하는 거냐 이러면서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지금 이렇게 그 경위를 그 제보 내용을 청취한 경위를 둘 다 묻고 있으니 간략하게라도 경위를 설명해라. 그래서 법정에서 변호인이 부득이하게 일부 내용을 공개한 거예요. 그리고 녹취록을 법정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제출이 되고 나서 검사도 난리가 났고 유동규도 뭐 변호인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때 증인신문 할 때는 저런 내용은 없었다. 아니면 검사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변호인이 증인하고 접촉한 것이냐. 심지어는 피고인이 보석 조건 어기고 증인하고 접촉한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고 그게 아니고 먼저 연락이 온 거다. 그리고 피고인이 접촉한 게 아니고 변호인한테 연락이 왔던 거고 지금 에서야 공개를 하는 이유는 그 당사자가 너무나 공포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공개를 해도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정치 상황이 좀 변화됐으니 이제서야 이 내용은 제출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수습하고 넘어갔어요. 우여곡절 끝에 증인신문 진행을 하자, 1시간이라도 더 하자 재판부가 설득해서 진행을 하는데 유동규 씨가 답변을 못해요. 한두 마디 답변하고 나서 그냥 말문을 잃었습니다. 말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변호인이 이거 이렇게 진행되면 의미가 없다. 답변을 들어야 한다. 근데 재판장이 그냥 진행을 시킨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이거 절차 진행이 안 된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그러니 증인이 증언하겠다고 나와서 앉아있고 답변을 안 하겠다면 묵묵부답했다라고 기재를 하고 계속 신문을 이어가자. 그래서 40분 동안 유동규 씨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어깨가 축 처진 채로 40분 뒤에 퇴정을 하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줄기만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법정이 뒤집힐 만한 얘기냐? 정말 아수라장이 났거든요, 법정이. 그 얘기를 여러분께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오늘 증인신문 시작하자마자 변호인이 유동규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번 2024년 9월 27일에 이모 씨, 유동규 씨가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한 5년 동안 그 술집에서 근무를 할 때, 실장으로 근무를 할 때는 수시로 드나들었고요. 2010년 11월에 그 술집을 그만두고 4년 동안 공백이 있고 2014년 11월에 본인의 가게를 차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화분 갖다 주고 그리고 개업하는 데 보태 쓰라면서 현금 뭉치로 5만 원짜리 돈다발을 1,500만 원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입니다. 이 실장이 지난해 24년 9월 27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었는데 그때 검찰에서 진술 안 했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다. 본인이 일하던 가게에서 그만두고 본인이 다른 가게를 차렸는데 그때 유동규가 1,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했다. 맞냐? 유동규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증언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이 실장한테 유동규가 당신이 100억 원을 벌어다 줄게. 이걸 보관하고 있으라 라고 한 적이 있냐? 없다. 이재명 시장이 이 일을 알면 큰일 난다. 내가 토사구팽 당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냐? 없다. 이렇게 딱 세 가지 대목을 물었어요. 첫 번째 대목은 지난해 9월에 이 실장이 증언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소식을 상세히 전해드렸었어요. 그리고 뒤에 두 가지 대목, 100억 토사구팽. 이 얘기는 법정 증언할 때는 한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물으니까 이 두 가지 대목에 대해서는 유동규 씨가 처음 듣는 얘기라는 듯이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후에 공판이 재개가 됐는데 검사가 이제 점심시간, 휴정시간에 뭘 좀 찾아봤나 봐요. 그걸 뭘 찾아봤냐? 변호인이 아침에 지난해 9월에 이 실장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증인신문을 유동규한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하고 그 증인신문 녹취록을 확인하고 나왔나 봐요. 검사가 오늘 출석한 증인 검사 중에 선임 검사입니다. 자, 증인신문 하기 전에 좀 확인 좀 하겠다. 오전에 변호인의 증인신문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그리고 변호인의 성명을 요구한다. 정진상 측 변호인이 그 이 실장 증인신문 관련해서 묻겠다고 하더니 무슨 유동규가 100억 원을 벌 테니까 그거를 보관하라고 했다더라.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알면 토사구팽 당한다고 했다더라 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다. 우리가 이 실장 증언을 확인을 했는데 유사한 표현도 전혀 없다. 100억 토사구팽 이런 얘기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보석 조건을 어기고 그 증인을 접촉했다는 거냐? 왜냐면 증언 내용엔 그런 게 없으니까 도대체 어디서 들었냐는 거예요. 증인 접촉한 거냐? 성명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 첫 번째 1,500만 원, 세 가지를 물어봤다고 했죠. 1,500만 원. 그거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조서를 통해서 질문한 거다. 그거는 뭐 유동규도 알고 검찰도 알고 재판부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저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 거 100억 원을 벌어올 테니 네가 보관하고 있어라. 이 얘기는 재판 후에, 오늘 재판이 끝난 뒤에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하겠다. 이거 굉장히 뭐 일반의 이 출처가 공개되거나 경위가 공개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뉘앙스죠. 그랬더니 검사가 아니 이게 처음도 아니고 뭐 녹취록, 증인신문 녹취록 몇 쪽에 있다 이런 내용이 그렇게 지목을 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증인을 접촉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된다. 그 변호인이 재판 후에 제출하겠다고요. 라고 했어요. 유동규 씨가 갑자기 이제 본인도 얘기를 해야겠는 모양입니다. 왜냐면 아침에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첫 번째 거는 내가 익히 들었던 내용이라서 답변을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그런 일 없다고 부정하기는 했는데 이게 본인도 이제 당혹스러운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한 말씀 드리겠다. 아니 카톡도 검열하겠다는데 이제 정치인이 다 돼서 이런 정치적인 언사를 그냥 자연스럽게 읊어대요. 법정에서도. 카톡도 검열하겠다는데 민주당이 이런 걸 검열을 안 하냐. 하지도 않은 말, 거짓말 들통난 게 지금 몇 번째냐, 세 번째 아니냐.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 근거는 나중에 성명하겠다고 하니까 질문 경위를 확인하겠다. 증인이 지금 단계에서 감정 표현할 필요는 없다라고 자제를 시켰어요. 근데 유동규 씨가 여기서 물러서질 않아요. 명백한 거짓말로 질문하는 게 변호인 역할에 해당되는 건지 명백한 거짓말 이미 벌써 세 번째다. 재판장이 오해가 있는 경우는 있다. 지난번에도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유동규 증인이 주장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아예 근거가 없지는 않더라. 그냥 예정된 이제 증인신문 진행이 됐어요. 예정된 증인신문이 1시간 반여 2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나서 계속해서 휴정 이후에 또 속개가 됐는데 유동규 씨가 아무래도 이대로 못 넘어가겠나 봐요. 본인한테 너무 치명적인 얘기니까 왜 치명적인지는 뒤에 가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재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실장 관련해서 한 번도 얘기 안 한 100억 설을 변호인이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우연히 나오기는 힘들고 아무래도 이 실장을 접촉한 건가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 실장이 가게 오픈할 때 그때 1,500만 원 해준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0억 얘기는 변호인이 개인적으로 이 실장을 접촉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장이 근거를 그럼 경위를 밝혀주세요. 변호인이 아니, 지금 굳이 말하자면 하겠지만 유동규 오늘 신문 끝나고 나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얘기를 하면 또 유동규가 흥분할 테고 그리고 그 이 실장의 제보였다는 얘기를 유동규 면전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규 퇴정하고 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재판장이 아니에요, 그냥 유동규 증인이 물으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세요. 변호인이 마지못해서 이 경위를 공개를 하는 겁니다. 지난해 9월 27일에 이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변호인이 끼어서 아니 이거 여기서 얘기를 하면 그 이 실장에 대한 위해가 우려됩니다. 유동규에 대한 비밀을 제보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냥 재판장이 그냥 하라고 했어요. 계속 이제 변호인이 얘기하기를 그 이 실장 증인신문이 있던 날 오후 4시 무렵에 이 실장이 우리 법무법인의 사무실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나하고 통화를 원한다고 했답니다. 근데 내가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비서가 이런 전화가 왔었다고 전화번호와 함께 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녁 6시경에 내 폰으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실장이 자기는 힘이 없는 시민이라 너무 무서워서 법정에서 다 말을 못했다라면서 첫 번째 그 유동규 씨가 이 시기에 2013년 뭐 안팎에 왜 술집 외상값이 있어서 한 4, 5천만 원 외상을 지어서 철거업자한테 빌려서 돈을 갚았고 나중에 철거업자가 원하는 공사를 주지 않으니까
돈 돌려달라고 협박을 해서 3억 원을 갚겠다고 차용증을 써줬고 결과적으로 1억 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실토한 적이 있거든요. 그 철거업자 강모 씨입니다.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이 실장이 얘기한 게 법정에서 이 강모 씨 이름을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름을 잘 안다라고 했고, 두 번째, 유동규가 100억 원이 생겨서 너한테 보관할게. 이걸 이 시장이 알면 큰일 난다. 토사구팽 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끝나고 녹취록만 제출하려고 했다. 오늘 증인신문, 유동규 증인신문 끝나고. 정 원하시면 이 자리에서 내 스마트폰에 녹음 파일이 있으니 그 녹음 파일을 틀겠다. 그리고 녹취록은 지금 제출하겠다. 변호인이 공개한 그 이 실장의 제보 내용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1,500만 원. 나 개업할 때 개업할 시점이 중요합니다. 2014년 11월 무렵에요. 2009년부터 유동규가 내가 일하는 술집에 드나들었고 그 2010년 선거 지난 뒤에도 자주 왔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4년 뒤인 2014년 11월에 내가 내 가게를 오픈할 때 유동규가 화환을 보내고 가게 오픈에 보탰으라면서 현금 돈다발 농협 띠지가 둘러있는 5만 원권을 1,500만 원을 돈다발을 갖다 줬다. 이 얘기를 법정에서 증언했었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추가로 제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법정에서는 얘기를 못했는데 유동규가 100억 원을 벌어올 테니 네가 보관하고 있어라. 이거를 이재명 시장이 알면 큰일 난다. 내가 토사구팽 당한다. 이 얘기를 했었다. 근데 내가 지금 너무 무서워서 나는 힘없는 시민이니까 법정에서는 무서워서 차마 이 얘기는 못했다. 자, 근데 이 100억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100억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길래 검찰과 유동규가 이렇게 길길이 날뛰냐?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대장동 사건 수사할 때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고스란히 제출한 녹취록 있죠. 여기에는 수년간에 걸쳐서 유동규, 남욱, 김만배, 정영학, 정재창 이 관련자들의 통화와 대화 내용이 잔뜩 녹취가 돼 있죠. 자, 그 녹취 파일 가운데 2013년 7월 25일에 남욱과 정영학이 나눈 대화 녹취록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남욱이 정영학한테 유동규를 만났다면서 유동규한테 들었다면서 전언을 하는 거예요. 임해동에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하겠다고 콜이 온 거예요. 시행 대행사를 우리를 선정해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붙어라. 거기 짜라.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우리를 대장동으로 안 만났으면 니네 팀을 공사해서 공식적으로 막비 딱 해갖고 맡겨놓고 그렇게 진행하면 진짜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우리가 대장동으로 만나갖고 이게 지금 야 대장동은 네가 마음대로 해. 그냥 원하는 대로 해. 오늘도 그러대요. 유동규가 이랬다는 거예요. 너 원하는 대로 해. 그냥 하고 저기 돈이나 좀 만들어줘. 형 이거 진행만 돼봐요. 야 형 돈 필요 없다. 그래도 야 갖다 줘. 이거 진행만 돼봐요는 위례 아파트 분양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례 사업 진행되면 돈 필요 없다고 해도 우리가 갖다 준다. 형 벌써 형 100억인데 형 쓰실 만큼 제가 보험 들어놨으니까 저도 좀 쓰고 저희도 좀 쓰고 형도 쓰세요 나중에. 그랬더니 입이 또 걸렸어. 이러면서 유동규의 피드백을 정영학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남욱이. 100억 얘기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형 진행하면서 50개는 만들 수 있으니까 중간에 필요하시면 드릴 테니까 쓰세요. 이런 얘기도 했다. 이 50억 100억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 자, 이 시점이 유동규하고 대화를 나눴다면서 정영학한테 전달을 한 이 시점이 2013년 7월 25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장이 지난해 9월에 증언할 때 유동규가 1,500만 원을 개업하는데 보태쓰라고 갖다 줬다. 이게 2014년 11월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4년 전에 본인이 일하던 가게에서 그만둘 때 유동규가 외상을 잔뜩 지고 있어서 한 1,500만 원 외상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유동규가 안 갚아서 내가 우선 그거를 갚고
나중에 유동규한테 받았다. 그래서 그걸 내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용돈 쓰듯 썼다. 이때도 1,500만 원, 5만 원권 뭉칫돈으로 가져왔다고 했거든요. 2010년에도 2014년에도 근데 2010년에는 돈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외상값이 잔뜩 쌓여 있는 채로. 그래서 오죽하면 가게 그만두려고 이 실장이 본인 돈으로 우선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자,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증언했던 내용 중에 유동규가 굉장히 힘들어했다, 스트레스 받아 했다, 괴롭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물었거든요, 직접 이 실장한테. 그 유동규가 괴롭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스트레스가 해소된 시점이 언제냐? 2013년 2월,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될 무렵이야. 그 2013년 2월부터 당신이 가게 오픈하던 14년 11월 그 사이에 혹시 그 스트레스가 해소된 것 같더냐? 그랬더니 이 실장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11월, 이 시기는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 있다시피 유동규가 남욱에게 집중적으로 돈을 요구를 하던 시작이 된 시기예요. 13년 2월부터 돈을 받았어요. 뭐 떡값 받았다, 그 이후에 7천 받았다, 뭐 1억 받았다. 내가 받긴 받았는데 그거 다 정진상 갖다 주고 김용 갖다 줬어. 나는 하나도 받아 쓴 게 없어. 이 시점이에요. 그 시점하고 딱 맞는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철거업자가 4천만 원 술값 대납해 줬는데 약속된 철거공사 안 주니까 협박을 하고 결국 3억 원을 갚겠다면서 차용증을 4천 빌렸는데 왜 3억 원을 갚겠다고 합니까? 이게 정상적인 채무관계입니까? 그러고 1억을 주고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유동규 씨 증언이에요, 이게. 바로 그 시점이 이 시기입니다. 남욱한테 마구 뇌물을 받던, 철거업자한테 돈 때문에 막 시달리던 시기. 근데 남욱한테 뇌물을 받고 13년 2월에 설 무렵에 무슨 떡값을 받았다, 또 추석에 떡값 받았다, 13년 4월에 7천 받았다, 1억 받았다, 14년 4월에도 내가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던 시기. 그리고 남욱, 정영학, 정재창 셋이서 머리를 싸매면서 어렵게 꾸역꾸역 돈을 만들어서 유동규한테 갖다 주던 시기예요. 셋이서 모여가지고 이거 증거 남겨야 된다고 유동규라고 이름 써가지고 돈다발 앞에 놓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그러던 시기예요. 그러던 시기에 유동규가 갑자기 스트레스가 풀리고 개업하는데 돈다발을 들고 와서 보태 쓰라고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읽어드렸지만 바로 요 시기에 또 겹쳐있는 2013년 7월에 남욱이 유동규한테 위례만 되면 100억 만들어 놓을 테니까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형 편하게 갖다 쓰세요. 그랬더니 유동규가 입이 걸렸더라. 100억 얘기가 녹취록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크로스 체크해 준 셈입니다. 이 실장이 변호인에게. 그러니 검사가 난리가 난 거지. 야, 위례에서 돈 번 거 그거 돈 벌어가지고 뇌물로 받아다가 정진상 김용 줬다고 했는데, 그리고 대장동에서도 돈 나오면 정진상 김용 주고 428억 만들어서 나중에 노후자금으로 주겠다고 했다는데 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거 유동규 거 아니다. 이재명 거고 정진상 김용 거다. 근데 이 실장이 얘기한 대로라면 뭡니까? 100억 원을 맡기겠다고. 이재명 시장 알면 큰일 난다고. 나 토사구팽 당한다고. 그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건 유동규 돈이란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천기누설을 한 거예요. 유동규와의 은밀한 대화를 이 실장이 정진상 전 실장 변호인에게. 그게 녹취록 녹음 파일로 나와 있고 법정에 제출이 되니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죠.